이건 무엇에 쓰는 물건일까요? 오래된 영화나 드라마에서 소품으로 종종 보았지요. 바로 축음기입니다. 음악을 재생시켜주는 플레이어 기지요. 이건 어떤가요? 조금 익숙한가요? CD는 모를 일 없겠지요. 이것들의 공통점은 음악산업, 특히 미디어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주인공들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뉴 미디어와 음악 산업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명으로 인한 대량 생산, 대량 소비는 음악에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관현악단의 결성, 인쇄술가 확보, 근대적 극장 탄생도 음악의 대량 생산에 기여했으나 축음기는 그것을 뛰어넘는 엄청난 존재였어요. 음악의 시간과 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전에는 음악의 재생 공간이 대규모 혹은 소규모로 공개된 장소였으나 축음기 발명으로 인한 레코딩 기술로 지구 반대쪽에 있는 사람도 제약 없이 음악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지요. 축음기는 공식적으로 에디슨이 발명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기계를 통한 소리 재현 연구는 그 이전부터 있었어요. 1857년 최초 음향 기록기기가 만들어지지만 안타깝게도 기록만 되고 재생 능력은 없었습니다. 결국 에디슨이 재생도 가능한 축음기를 만들게 되지요. 우리가 흔히 아는 음반이란 것의 모양은 디스크 형식의 원반입니다. 에디슨이 만든 것은 원통형이었답니다. 당시에는 원통형과 원반형 둘 다 있었어요. 지금은 원반만 남았지만요. 그럼 원반이 더 우수한 것이냐? 아닙니다. 음질이나 안정적인 재생력은 원통이 더 우수했어요. 심지어 동시 녹음도 가능해서 속기사를 대체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반 디스크 모양이 우세한 것은 원반이 대량 생산하기 편해서입니다. 찍어내는 게 훨씬 쉬워 보이죠. 비록 음질이 떨어질지라도 표준화와 효율성을 앞세운 자본주의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레코딩 산업으로 인해 음반 판매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라디오 개발과 세계의 대공황이지요. 라디오는 전파로 소리를 전달합니다. 더불어 공짜이지요. 기존에는 음반과 기기를 구입해야만 음악을 들을 수 있었는데 라디오만 있으면 공짜. 심지어 마찰로 인한 잡음도 없어 음질이 더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음악가들은 저작권 등의 수입에 문제가 생기지요. 결국 로열티 문제로 1940년 연주가 단체는 투쟁을 하게 되고 자신들의 음악을 라디오 등에 제공하지 않게 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 투쟁으로 인해 R&B와 컨트리 음악, 락이 발달하게 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AFM 단체는 사실 주류 음악, 즉 기득권 백인들의 음악 단체였거든요. 어부지리격으로 비주류였던 흑인의 블루스, 시골 컨트리 음악이 라디오 방송의 대체 음악이 되고 추후 락까지 유행하게 됩니다. 1962년 어찌어찌 버티던 LP 레코딩 시장에 카운터를 날리는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오디오 테이프입니다. 마그네틱 한 줄 선에 여러 음원 트랙을 녹음, 재생시키는 장치이지요. 사실 오디오 테이프는 세계 2차 대전의 산물이라 볼 수 있습니다. 히틀러의 연설을 녹음하거나 연합군 압박으로 사용된 테이프였으나 미국이 전쟁 승리 후 기술을 압수하고 발전시켰지요. 특히 크기가 컸던 진공관을 대처하는 트랜지스터 발명을 통해 오디오의 소형화와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여 대중화가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대중화의 이유는 바로 개인적인 녹음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누구나 쉽게 말이에요. 문제는 라디오에서 송출되는 음악이 녹음, 즉 지금의 다운로드 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당시엔 국가마다 저작권법이 다르고 없기도 했으니 어찌 보면 무단복제의 시작이 되었었네요.
더불어 소니의 워크맨이 1980년에 출시되며 개인의 취향대로 어느 곳에서나 음악을 감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1982년 CD가 탄생합니다. 사실 저렴한 카세트에 비하면 당시 고가였습니다. CD 플레이어까지 포함하면요. 초창기 CD는 중산층들을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내세운 것이 작은 사이즈, 긴 재생 시간이었지요. 재미난 것은 당시 중산층에는 고전 클래식 음악이 유행했었는데 긴 재생 시간의 기준이 된 곡이 무엇이었냐면 베토벤의 운명교향곡 9번 합창이었습니다. 연주 시간이 평균적으로 74분이었습니다. 그래서 CD 재생 규격을 74분에 맞추고 작은 주머니에 가지고 다닐 수 있게 크기도 작게 만들었지요. 또한 반영구적이다라는 의견도 있었으나 잦은 오류와 산화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2000년 전까지는 선방하다 MP3 등장으로 쇠퇴하게 됩니다. 2000년부터 음악 미디어 산업은 대격변을 이룹니다. 먼저 유통 매체가 변화하게 되지요. 이전까지의 음악 수익은 레코딩 음반이었다면 이젠 음원이 됩니다. 먼저 MP3는 효율적인 동영상 압축을 위해 개발된 오디오 레이어 중 세 번째를 뜻합니다. 사람의 청각에서 못 듣게 되는 주파수나 순간적 상황의 부분을 제거함으로 경량화와 효율화를 갖게 되지요. 기존 음원을 적당히 타협하는 것입니다. 마치 시장의 흐름이 추분기 음반을 원반형으로 선택한 상황과 유사하지요. 2000년 고속통신망의 대중화로 P2P 사이트가 공유되고 MP3 음악도 여기에 포함되게 됩니다. 불법 공유 복제가 만연해지자 음악가들의 음반 수익이 줄어들게 되고 컴퓨터가 음원 재생의 매체로 쓰이면서 기존의 하드웨어들은 화석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생기자 저작권에 관심이 모이면서 저작권법이 강화되어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가들은 음악 자체로서의 수익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음원이 데이터로 돌아다니니 수익 모델을 찾기 어려운 것이지요. 결국 우리나라 대형 기획사를 중심으로 새로운 수익 모델을 개발하여 음악의 부가적 가치에 집중하게 됩니다. 바로 아이돌 그룹, 콘서트, 아티스트 브랜딩, 굿즈 판매 등이지요. 실제 음악 자체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 이미지를 높이고 다양화하는 데 투자하게 됩니다. 시장 구조상 모든 산업의 목적은 돈이니까요. 음악 플랫폼과 유통의 급진적 변화는 소비자에게 개별화된 음악 제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개별화 가운데 SNS, 커뮤니티 등의 채널을 통해 공유를 이루며 새로운 소비 패턴을 구축하는 모습을 보이지요. 이 또한 변해가는 음악 산업의 현재 진행형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기술 발전에 따른 미디어의 변화와 음악 산업을 알아보았습니다. 100년 동안 수많은 기기들이 탄생하고 잊혀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음악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곡이 탄생되고 있지요. 기술의 진화와 함께 또 다른 뉴 미디어의 탄생을 기대하며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